계속 기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강의나 그 문제 순서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계속 앞쪽에 마찬가지로 법원, 법의 원리, 그다음에 법의 체계, 법의 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특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의 원리를 배제할 수가 없죠. 자, 사회법도 당연히 사법의 원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청구권적 기본권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환경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꼼꼼히 안 하면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아주 민법에서 고전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 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10번에요. 자,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 보호 수단은 저항권인데 자, 저항권은 이제 널리 이론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아주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일단 그 보기에 없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뭐 다른 말로 그걸 소겁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모두 옳은 겁니다. 자, 이렇게 뭐 헌법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 경비업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요. 자, 민법에서 소멸시효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소멸시효에 관련된 설명으로 좀 틀린 것들인데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엄격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조항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민법상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 합의, 공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18번이요. 경비업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뭐 경비업체 갑과 건물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성격이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쌍무 계약이며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보통 도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집행 절차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쭉 넘어가 상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상법은 자,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자, 아무리 연사가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형사소송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자, 전문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전문 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칙, 요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도 요새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얘기가 또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자,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근로기준법을 알다 보면은 자, 산재보험법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문제로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행정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단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가가 무슨 뜻인지, 허가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너무 개념을 모르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뭐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찾아낼 수도 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면 아예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 계속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과거의 기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의 의의에 관련된 이야기, 뭐 그다음에 법의 분류에 관련된 이야기. 자, 비슷비슷해요. 지금 여러분 한 세네 개 정도 지금 풀고 계시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입증 책임은 자,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이제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그 헌법에 관련된 거.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민법상 대리에 관련 설명도. 자, 대리와 복대리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그냥 대충 공부하면은 이게 틀리기가 좀 좋은 부분에 속해요. 자,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답니다. 이런 것들도 자,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민법의 조문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대충 공부하면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계약은 소비대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지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그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2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봐요. 자, 그 별도의 감경 규정이 없는 범죄는이라고 해서 요런 거는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자, 왜냐면은 인질 강도죄는 해방 감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를 알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23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요. 자, 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는 자,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요것도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 이제 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행정법에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가 돼 있는데, 자,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 철회, 기한, 부담에 관련된 이런 단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는 그 행정법 교재에서 좀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수익적이면서 침익적인 결과 발생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자, 복효, 자, 중복되는 효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돼서 효과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행정행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그 법학계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영역마다 뭐 법의 일반 원리 4-5개, 뭐 마지막 부분에 행정법 3-4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